은퇴 후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직업 중 하나가 개인 택시입니다. 주변에 한 분쯤은 계실 겁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택시를 시작했다는 분, 혹은 지금 진지하게 알아보고 있다는 분. 왜 개인 택시를 선택할까요? 이유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내 차로 내 시간에 내가 번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누군가 위에서 지시하지 않아도 되고 정년도 없고 몸이 버텨주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택시는 항상 필요한 거 아니냐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는 오랫동안 은퇴 후 선택지 중 괜찮은 편에 속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정말 안정적인 직업일까요?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가능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고 나서 후회할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택시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쯤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먼저 개인 택시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아는 것 같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개인 택시는 말 그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택시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법인 택시와 달리 개인 택시는 운전기사가 곧 사업주입니다. 차량도 내 것이고 수입도 내 것이고 비용도 내가 부담합니다. 회사가 없습니다. 상사도 없습니다. 그 대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면허 구조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개인 택시를 하려면 개인 택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인 택시에서 일정 기간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뒤 자격을 갖춰 신규 면허를 받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면허를 양수하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후자를 선택합니다. 법인 택시 경력을 쌓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면허를 사는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단점을 설명할 때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개인 택시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용보험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4대 보험도 알아서 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 택시를 안정적인 직업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개인 택시는 직업이라기보다 사업에 가깝습니다. 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택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택하지 않겠죠. 하나씩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입니다. 택시는 없어지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선가 어딘가로 이동해야 하고 대중교통이 커버하지 못하는 구간이 반드시 생깁니다. 술을 마신 날, 짐이 많은 날,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 날, 택시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여러 변화가 있긴 합니다. 카카오 택시, 대리운전, 킥보드, 전동자전거 같은 이동수단이 늘었고 젊은 층은 예전보다 택시를 덜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택시 수요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이동이 불편한 분들, 심야 시간대의 수요는 여전합니다. 완전히 망하는 업종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시간의 자유입니다. 개인 택시는 본인이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쉬어도 되고 반대로 오후부터 밤까지 일해도 됩니다.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해도 됩니다. 가족 행사가 있으면 그날은 쉬면 됩니다. 누가 허락을 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처음 개인 택시를 시작한 분들이 가장 먼저 감동받는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피곤하면 쉴 수 있다는 것. 몸 상태가 안 좋은 날 억지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직장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노동입니다. 이 자유는 분명히 실제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자유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쉬면 돈을 못 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단점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현금 흐름이 빠르다는 겁니다. 오늘 일한 결과가 오늘 통장에 들어옵니다. 월급처럼 한 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 결제 정산이 며칠 걸리긴 하지만 현금 수입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얼마를 벌었는지, 이번 달 흐름이 어떤지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건 작은 장점 같아도 실제로는 꽤 중요합니다. 수입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됩니다. 네 번째 장점은 중장년층이 진입하기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요즘 50대, 60대가 새로운 직업을 찾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기술직은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고 사무직은 나이 제한이 있고 육체 노동은 몸이 버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 택시는 운전만 할 수 있으면 나이에 큰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면허 취득 과정이나 비용 문제가 있지만 직종 자체가 나이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개인 역량에 따라 수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시간대에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운행하느냐에 따라 같은 시간을 일해도 수입이 크게 차이 납니다. 수요가 많은 시간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동선을 찾고 카카오 택시 같은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평균보다 훨씬 많이 법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공부하고 준비한 만큼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장점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더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건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장점은 이미 많이들 아시는데 단점은 잘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개인 택시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단점은 높은 초기 비용입니다. 개인 택시를 시작하려면 우선 면허를 확보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면허를 양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면허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역마다, 시기마다 다르지만 서울 기준으로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은 수천만 원에서 경우에 따라 1억 원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차량 구입 비용이 추가됩니다. 택시는 일반 차량보다 훨씬 많이 주행하기 때문에 차량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새 차를 사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주행한 중고 택시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합치면 초기에 필요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미 큰 빚을 지고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초기 비용이 매달의 수익 계산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1억을 대출받아 면허와 차를 샀다면 매달 그 대출 이자가 나갑니다. 원금도 갚아야 합니다. 이 비용을 제하고 나서도 생활이 가능한 수익이 나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수입의 불안정성입니다. 개인 택시는 정해진 월급이 없습니다. 오늘 얼마를 버는지는 그날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택시 수요가 늘어나서 좋습니다. 하지만 폭설이 내리거나 태풍이 오는 날엔 오히려 차를 끌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명절에는 이동 수요가 늘어나지만 명절 연휴 직후에는 한동안 수요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사람들이 택시를 덜 탑니다. 심야 할증이 없어지거나 제도가 바뀌면 수입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날씨, 계절, 경기, 정책 변화에 따라 수입이 오르내립니다. 이 불안정성을 감당할 수 있는 심리적,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달 수입이 지난달보다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장시간 노동의 함정입니다. 시간의 자유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원하면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면허 대출 이자, 차량 유지비, 기름값, 보험료를 모두 내고 거기에 생활비까지 충당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나와야 합니다. 그 수입을 맞추려면 결국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쉬고 싶어도 이번 달 목표 수입이 부족하면 나가야 합니다. 피곤해도 심야 할증 시간대는 포기하기 아깝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더 많이 일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대출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압박은 더 강해집니다. 내가 선택해서 일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개인 택시가 주는 자유는 상당 부분 희석됩니다. 네 번째 단점은 플랫폼 경쟁입니다. 카카오 택시의 등장은 택시 산업의 지형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승객이 카카오 택시로 호출을 합니다. 길에서 손을 들어 택시를 잡는 이른바 손님 잡기는 예전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플랫폼에 의존할수록 수수료가 발생하고 플랫폼의 정책 변화에 내 수입이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카카오 택시가 수수료 정책을 바꿀 때마다 개인 택시 기사들이 크게 반발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플랫폼이 수수료를 높이면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또한 플랫폼 안에서도 경쟁이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 앱에서 더 빠르게 호출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옵션을 설정해야 하는지를 이제 공부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좋은 자리에 서 있는다고 손님이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단점은 건강 문제입니다. 이건 많이들 과소평가합니다. 앉아서 운전하는 일이라 몸이 편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허리와 목에 부담이 심하게 쌓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하지정맥류 같은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야간 운행을 하는 경우 수면 패턴이 무너집니다. 식사를 제때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위장 건강도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60대에 시작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건강 문제는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이상 신호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만두고 싶어도 대출이 남아있으면 그만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단점은 자영업 리스크 전부를 혼자 진다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이 있어도 자기 부담금이 있고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하면 수입이 끊깁니다. 차량이 고장나면 수리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타이어 교체, 엔진오일 교환, 브레이크 패드, 각종 소모품. 택시는 일반 차보다 훨씬 빠르게 소모됩니다. 이 모든 비용을 스스로 계산하고 스스로 대비해야 합니다. 회사가 없으니 도움받을 곳도 없습니다. 개인 택시는 결국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의 리스크를, 자영업의 부담을 고스란히 혼자 감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개인 택시를 하면 얼마나 남을까요? 수익 구조를 한번 현실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루에 2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달에 25일 일하면 500만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가는 돈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유류비가 먼저입니다. 하루 수백 킬로미터를 주행하는 택시는 기름을 엄청나게 씁니다. LPG 차량이 많지만 그래도 한 달 유류비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 이상 나오기도 합니다. 차량 유지비도 있습니다. 잦은 주행으로 인한 소모품 교체, 정기 점검 비용. 이게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잡아야 합니다. 보험료도 일반 차량보다 훨씬 높습니다. 영업용 자동차 보험은 비쌉니다. 여기에 감가상각을 생각해야 합니다. 5천만 원짜리 차가 5년 후에 얼마나 남을까요? 그 가치 하락분도 사실은 비용입니다. 그리고 면허 대출이 있다면 그 이자와 원금 상환도 매달 나갑니다. 이것저것 빼고 나면 500만 원 매출에서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얼마일까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2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 사이가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버는 돈과 남는 돈은 다릅니다. 매출이 곧 수입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작하면 첫 달부터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 택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착각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택시 수요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수입이 안정적이라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기, 날씨, 플랫폼 정책, 건강 상태, 계절. 이 모든 변수가 수입에 영향을 줍니다. 월급처럼 정해진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안정적이라는 이미지는 실제 구조를 모를 때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자유롭다는 겁니다. 내 시간을 내가 결정한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있고 고정비가 있고 생활비가 있는 상황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쉬면 돈을 못 버는 구조에서 자유는 이론적인 자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상 시작해보니 이전 직장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착각은 쉽게 돈 번다는 겁니다. 운전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특별한 게 없어 보이니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행해야 효율이 높은지, 플랫폼 알고리즘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손님 응대는 어떻게 해야 좋은 리뷰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익히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 몇 달은 수입이 기대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개인 택시를 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향의 문제입니다. 혼자 일하는 걸 편안하게 느끼고 사람들과 짧게 만나는 상황을 즐기는 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도 크게 불안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초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분.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장시간 운전이 신체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분. 그리고 공부하고 분석하는 걸 싫어하지 않는 분. 이런 분들에게는 개인 택시가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안정적인 월 수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초기 투자 비용을 대출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혼자 모든 결정을 내리고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는 게 심리적으로 부담스럽다면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택시는 기회이기도 하고 위험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잘 준비하고 시작한 사람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힘든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초기 비용을 정확히 계산했습니까?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파악했습니까? 그 비용을 제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생활비가 남으려면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그 금액을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이 질문들에 명확한 답이 있는 분이라면 시작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한 겁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 택시는 운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 구조를 먼저 이해한 사람이 그 구조 안에서 살아남습니다.